안녕하세요. 마지막 세션이네요. 저는 AP서치라는 헤드헌팅 회사의 팀장을 맡고 있는 박종명 팀장이고요. 이 회사에 입사를 하기 전에는 미국계 제약회사인 한국얀센에서 파이낸셜 애널리스트로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여러 취업과 창업 관련된 강의를 많이 맡아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경희대학교에서 취업과 창업 스쿨이라는 2학점짜리 교양 과목을 맡아서 지금 겸임교수로 재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은 팀빌딩의 실제 성공 사례, 실제 사례를 한번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제가 앞에 세 가지 이슈에 대해서, 세 가지 주제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기억을 한번 더듬어 보시기 바래요. 첫 번째는 팀빌딩의 이제 개념과 역사를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는 팀빌딩의 과정 및 기대 효과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 다음 세 번째가 팀빌딩의 핵심 요소 5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팀빌딩의 이제 실제 성공 사례를 크게 한 2가지 정도를 한번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우리나라도 많은 창업 사례들을 아마 여러분들 주변에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통계청의 사업체 기초 통계조사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에 따르면 한국에서 창업한 뒤에 이제 3년 이내에 폐업할 확률이 무려 50%에 육박을 한다고 합니다. 50%. 그러니까 절반이 3년 이내에 문을 닫는 거죠. 상당히 많은 비율이죠. 사회적 손실이기도 하고요. 서울시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그럼 그분들이 왜 실패를 했느냐, 실패 원인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해봤다고 합니다. 1위가 준비 부족입니다. 준비 부족. 그러니까 사람을 뽑고 채용하고 그 다음에 조직 구성하는 데 있어서 미흡했거나 그 다음에 정보가 부족한 어떤 준비 자체가 부족했던 게 가장 큰 이유였다. 이런 내용만 우리가 보더라도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창업에 있어서 조직을 구성하는, 즉 팀빌딩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실감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주로 예비 창업자분들이 이 영상을 보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팀빌딩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상기를 좀 시켜 드려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다시 한번 강조를 드렸고요. 이제부터 말씀드리는 이제 2가지 사례를 한번 잘 귀담아 들어보시고 여러분도 그런 사례의 주인공이 좀 되시기를 개인적으로 바라보겠습니다. 창업이라는 것도 인생도 마찬가지듯이 이제 본인이 따라가고 싶은 어떤 멘토가 있다는 것은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들의 성공 사례가 되었건 실패 사례가 되었건 그걸 통해서 우리가 받아들이고 배우고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먼저 창업했던 주변 분들 얘기를 많이 들어보면 우리가 이제 간접 체험을 하는 거죠. 직접 체험은 본인이 하는 거지만 간접 체험이라는 건 남이 했던 경험을 듣거나 책에서 읽거나 하는 그런 간접 경험을 통해서도 본인의 발전을 꾀할 수가 있는데요. 그렇게 된다면 이제 그들이 했던 실수, 작은 거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반복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시간과 돈을 절약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제가 취업 관련 혹은 창업 관련된 강의를 지금까지 해오면서 봤던 사례 중에서 여러 사례가 있습니다만 제가 2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터넷에서 알려진 그런 사례들은 아닙니다.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크게 이 강의에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제 주변에서 그냥 볼 수 있었던 그런 사례 2가지만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를 듣고 있는 우리 예비 창업자 분들한테는 좀 생소한 회사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인터넷에 검색하시면 나오는 회사들이긴 합니다. 그만큼 실제 성공 사례의 본보기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네요. 자, 앞서 팀빌딩의 핵심 요소 5가지 한번 말씀드렸었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는 스펙테클하라. 그 다음에 이제 2번째가 끊임없이 소통하라. 그 다음에 3번째, 공동의 목표를 설정하고 공유하라. 그 다음 4번째, 팀원 개개인의 아레나. 제가 롤 앤 리스폰시빌리티라고 말씀드렸죠. 그거를 명확히 하라. 그 다음 마지막 5번째가 모티베이션. 지속적으로 동기부여하라라는 거였습니다. 제가 이거를 상기를 시켜드리는 이유가 바로 이 5가지 항목 중에 적절히 몇 가지를 활용을 해서 성공을 했었던 2가지 사례를 설명드리기 위함입니다. 자, 첫 번째로 소개할 성공 사례는 위의 핵심 요소, 그러니까 제가 앞서 말씀드렸었던 핵심 요소 중에서 3번째, 공동의 목표를 설정하고 공유하고 그 다음에 이제 5번째, 지속적으로 동기부여를 했었던 그런
그런 점을 잘 활용한 성공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별하 스터디 센터라는 데가 있습니다. 별하 스터디 센터. 그 별하 스터디 센터를 창업한 최모 대표의 얘기입니다. 실제 얘기고요. 이분이 사실 제가 이전에 다녔던 회사의 회사 후배입니다. 개인적으로도 아는 분이고요. 회사를 한 7년 정도 다니다가 최근에 그만두고 평소 본인이 그 눈여겨왔었던 이제 독서실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독서실 사업. 그 나이도 이제 뭐 33살밖에 안 됐으니까 청년 창업가죠. 그러니까 지점을 한 개로 시작을 했습니다, 본인이. 근데 지금 현재는 그 전체 15개, 15개. 한 개에서 15개로 불과 한 2년 정도 사이에 많이 이제 늘어난 거죠.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는 청년 창업가입니다. 근데 이게 특이한 부분이 직영으로 운영하는 건 3개입니다. 그러니까 전국 지점에 조합으로 운영하는 게 이제 12개가 있습니다. 여기서 눈여겨봐야 할 것이 가맹이 아니라 조합을 통한 공동 운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가맹 사업을 하는 게 아니에요. 프랜차이즈가 아니란 얘기죠. 이후에 상세한 얘기는 제가 좀 드려볼게요. 이 최 대표가 성공한 것에는 팀빌딩을 아주 잘한 것이 주요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구성원들한테 그 동기부여를 상당히 많이 했었는데요. 각 지점의 초기에 인테리어를 담당하던 그런 팀이 있었습니다. 근데 본인이 직접 그 팀을 꾸려서 인테리어 팀의 그 매니저 역할을 자처를 한 건데요. 이제 보통은 원래는 인테리어 업자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있고 그분에게 모든 걸 맡겨서 외주를 주는 형식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그에 반해서 최 대표의 경우에는 그 일을 본인이 직접 하고 구성원을 직접 꾸린 겁니다. 뭐 물론 시간은 굉장히 많이 들었겠죠. 근데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제 비용 절감에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의 그 문제는 이제 구성원 간의 이제 신뢰였던 거죠, 신뢰. 왜냐면 인테리어의 경우에 보통 우리가 인테리어를 한다고 이제 비용을 지불했을 때 그 총괄 책임자가 가져가는 보수의 그 포션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같이 일하게 되는 설계팀, 디자인팀, 뭐 목공, 시공하시는 분들, 그 구성원들한테 돌아가는 혜택은 굉장히 적습니다. 그걸 이제 최 대표가 이제 파악을 한 거죠. 그러면 내가 그 역할을 하게 되면 비용도 절감되고 구성원들의 만족도도 높일 수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본인이 회사의 그 인테리어 자체를 그쪽 독서실 인테리어를 처음에는 맡겼었습니다만 나중에 2호점부터는 아예 맡기지 않고 본인이 직접 발품을 팔아서 인테리어 업자들을 팀을 꾸린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의 보수도 뭐 다른 곳에 뭐 한 2배 이상은 더 많이 드렸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동기부여가 확실하게 된 거죠. 이제 보수가 다른 인테리어보다 훨씬 더 좋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서로 이제 윈윈 전략을 꾀했던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러한 동기부여 때문에 그 구성원들도 일을 더 열심히 했죠. 인테리어 총괄 책임자가 본인의 최 대표였었는데 그 최 대표가 굉장히 그 구성원들을 하나하나 격려하고 동기부여를 잘 해줬기 때문에 더 열심히 일도 했었고요. 그 다음 만족도도 높여서 뭐 처리나 마감 처리도 깔끔하게 해줬고 그렇게 해서 각 지점, 그 지점의 이제 점주들, 아까 말씀드렸던 그 조합원들의 만족도도 높였고요. 그리고 그 독서실을 이용하는 이용객들도 아주 좋은 퀄리티와 더 높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었던 그 비용을 절감했기 때문에 그 비용을 가지고 서비스에 투자를 한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사례가 있지 않았었나 싶습니다. 근데 이 최 대표의 팀빌딩에 또 한 가지 핵심 전략이 또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아까 얘기했던 가맹점으로 운영한 것이 아니고요. 이제 본인이 운영하는 직영점을 제외하고 이제 공동 조합 형식으로 이제 공동 운영을 한 거죠. 공동 운영. 그러니까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그 목표를 가지고 각 점주분들을 같이 움직이게 합니다. 제가 아까 그 핵심 요소 중에 그런 말씀을 드린 게 있을 겁니다. 공동의 목표를 세우고 이제 공유를 해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조합원들 조직을 구성함에 있어서도 그분들의 독점적인 재량권을 다 인정을 했습니다. 개개인이 뭐 프랜차이즈는 사실 그렇지가 않잖아요. 위에서 뭐 수직적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업무 지시를 내리지만 이분 같은 경우에 그렇게 하지 않고 각각 지점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운영권을 줬습니다. 그러다 보니 각 지점에 있는 점주들이 각각의 대표로서 그래서
창업자인 본인과 대등한 관계에서의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했었던 것이고, 그래서 모든 비품이나 관련된 물품 이런 것들을 공동으로 협의하고 입찰을 통해서 공동으로 구매했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프랜차이즈가 구매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낮은 가격으로 구매를 할 수가 있었고, 이는 결국 비용 절감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그 비용 절감된 것을 서비스에 전부 다 투자를 해서 현재도 0%에 가까운 공실률을 보이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사례를 봤을 때 이제 팀빌딩을 어떻게 하느냐, 또 그들을 어떻게 구성을 하느냐에 따라, 조직을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많이 달라지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사례가 있습니다.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팀빌딩 핵심 요소 중에서 그 세 번째, 이제 공동의 목표를 설정하고 공유하였던 것이 아주 핵심이었던 사례가 있는데요. 조직의 구성원이 매우 단결을 해서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움직일 때, 이럴 때 어떠한 시너지 효과를 이제 가져다 주는지를 너무도 이제 잘 보여주는 사례가 있습니다. 예비 창업자분들도 이 사례를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두 번째로 성공할 사례가 텐원더스라는 회사의 이모 대표님의 사례입니다. 그 텐원더스라는 게 뭐냐면 앞에 10이 숫자 10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10가지 원더풀한 사업을 하겠다라는 것을 비전으로 삼고 설립이 되었던 플랫폼 비즈니스 회사입니다. 플랫폼 비즈니스. 그래서 이 비즈니스를 하는 데 있어서 크게 이제 세 가지 사업으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이제 첫 번째는 중고 안전거래 관련된 플랫폼,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여러 이제 유명한 셀럽들의 애장품을 대행하는 그런 플랫폼,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각 대학교에 이제 중고 서적들이 있죠. 그걸 이제 보통 커뮤니티에서 알아서 거래를 하시는데 그거를 이제 하나로 통합한 겁니다. 그래서 그 중고 책 서적을 거래하는 판매 플랫폼 사업, 이 세 가지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뭐 10가지 비즈니스를 더 추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원래 경희대학교의 그 창업지원센터에서 작은 사무실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현재는 서울, 경기, 강원도의 3개 지사를 갖고 있고요. 미국에까지 이제 해외 지사도 설립해가지고 아주 성장세에 있는 회사이기도 합니다. 이 대표님의 경우에는 텐원더스를 설립하신 이 대표님은 그 팀을 구성하는 데 있어가지고 굉장히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스펙테클을 굉장히 정확히 활용하셨던 분입니다. 그러니까 창업 아이템을 본인이 확정하고 난 뒤에 조직을 구성하기 위해서 함께 이끌어가 직원을 채용할 때 스펙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보질 않았습니다. 거기에 뭐 전혀 연연하지 않았고요. 사실 근데 정작 본인은 박사학위까지 받으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조직 구성에 있어서는 오로지 인성 그리고 태도 그 두 가지만을 봤었고요. 그리고 철저히 능력과 성과 위주로만 그 직원들을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있어서 본인의 비전과 공동의 목표들을 허심탄회하게 다 공유를 했습니다. 그때마다. 그렇기 때문에 조직 구성원들이 그 대표를 믿고 같이 이제 협업을 해서 이렇게까지 회사를 키울 수가 있었던 거죠. 근데 사실은 그분도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타석에서. 나도 처음에 의구심이 있었다. 왜냐면 이제 본인도 좋은 학벌을 가지고 배경을 가지고 있는 분이었었기 때문에 혹시 그렇지 않은 분이면 업무 능력이나 이런 것에 차이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다라고 저한테 솔직하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아니었다라는 걸 이제 깨달았던 계기가 바로 멘토링이었습니다. 그 멘토링이 뭐였냐면 창업을 준비하면서 창업과 관련된 멘토를 많이 만났었답니다. 그래서 그분들로부터서 창업과 관련된 아이디어도 얻고 그 다음에 실패 사례도 들어보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뼈 있는 조언을 한마디 했다고 하더라고요. 겉만 보지 말아라. 그러니까 그게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스펙이라는 거죠. 점수로 사람을 평가할 수는 없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현재 어떻게 되고 있냐면 현재 그 회사는 선발된 분들조차도 워낙 다양한 분들이 계십니다. 현재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전문대 출신도 있고요. 그 다음 좋은 학교를 나오신 분도 계시고요. 여러 다양한 구성원들이 있는데 어쨌든 그런 스펙을 보지 않고 직원을 선발한 그런 사실만으로도 그 대표님의 그 오픈마인드 그것 때문에 본인들도 아무런 선입견 없이 본인을 선발해주고 믿어주고 소통을 잘 해주고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공유해주고 그때마다 피드백을 주는 그런 대표님하고 같이 일하는 게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이런 사실을 우리가 비추어 봤을 때 이제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오픈 커뮤니케이션 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창업을 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팀을
잘 구성하는 팀 빌딩에 있어서 중요한지 새삼 느끼게 해줄 수 있는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앞서 언급한 그 두 가지 사례가 여러분들의 그 창업을 하는 데 있어서 그 모든 수백 가지의 사례를 다 대변한다고 말씀드리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 팀빌딩을 했던 성공적인 팀빌딩 사례에서 좋은 대표적인 사례 두 가지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 지금까지 4가지의 소주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팀빌딩이라는 것에 대해 한번 개념부터 또 성공 사례까지 한번 쭉 살펴봐 드렸는데요. 마지막으로 저는 이 얘기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그 좋은 사람과 좋은 비즈니스를 가지고 또 좋은 회사를 만들어 주십시오. 그렇게 되면 대한민국도 더 많은 창업자들도 생길 것이고요. 그 창업 생태계 환경도 지금보다 훨씬 더 건강한 생태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4가지 강의 우리 잘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하시는 일들 모두 다 잘 될 수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